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앞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학생부 종합조정의 평가 요소인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 진로 역량 이것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생기부를 가지고 직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업 역량을 보시면은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 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진로 역량은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전공 관련 교과의 성취도,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그리고 공동체 역량에서는 협업과 소통 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 준수, 리더십이 있습니다. 총체적 평가인데 그래도 가중치를 준다면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많은 대학에서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학은 학업 역량 50%, 진로 역량 30%, 공동체 역량 20% 이렇게 주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교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을 똑같이 40%의 비중을 주고 공동체 역량을 20%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은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에 성취도라는 단어가 두 번 들어갑니다. 일반적인 학업 성취도, 그리고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성취도가 기본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하고 요 세 가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학업 역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이고요. 역시 학업 성취도라고 하는 것은 교과의 성취 수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 조금 포인트로 볼 만한 것이 성적의 변화가 어떠한가, 그리고 기본 교과목의 성적은 어떠한가, 소홀한 과목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요. 학문적 발전 가능성과 성장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가. 이 얘기는 1학년 1학기 때 학생들이 고등학교 적응에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후로 성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가를 본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취 수준, 발전 가능성 어디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나의 학업 성취도에서 나타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말, 2학기 중간고사, 2학기 말에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이렇게 그 다음에 과목별 등급평균, 전교과 등급평균이 있습니다. 국수영사과만 보는 학교도 있고요. 전교과를 다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본인의 학업 성취도를 차근차근 학기별 이렇게 적어 나가면서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보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내가 성취도가 만약에 조금 미흡하더라도 발전 가능성을 보여줄 방법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성적이 좋지 않은 과목을 조금씩 끌어올린다든가 또는 성적이 좋지 않지만 성취도가 그렇게 많이 높진 않지만 교과 세특에서 나의 학업 역량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보완을 좀 해라 라는 의도입니다. 이 표를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 점검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학업 성취도 다음으로는 학업 태도 그리고 탐구력이 있죠. 학업 태도에서는 자기 주도성을 기반으로 한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 도전정신, 실험정신, 열정입니다. 네, 이런 것들은 보통 수업 중 학생의 태도에서 드러나고 그 태도를 교사가 생기부에 기록을 하면서 많이 나타납니다. 또는 배움을 확장한다라는 의미로서 1학년 1학기 때 본인이 탐구 주제로 삼았던 것을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이렇게 올라가면서 점점 심화시키고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학업 태도가 아주 훌륭하구나, 탐구력이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학업 태도를 이 표에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수업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가, 어떤 과목에서 내가 열심히 참여를 했지? 라고 기록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담당 교과 선생님에게 어필해서 본인의 생기부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부분이 적힐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새로운 지식 획득을 위한 노력, 교과 연계 독서 활동 경험 이런 것들도 학기별로 메모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록이 단순히 학교 생활 기록부를 적는 잘 적히게 하는 만들어가는 그런 용도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본인의 역량으로 발현이 되고 그 역량이 나중에 면접에 가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해서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여기에 본인이 기록했던 것들을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많이 훈련을 해주시면은 대학 입학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주도성에 대해서 선생님이 직접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첫 문장으로 적었던 문장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선생님이 적었던 첫 문장이 이겁니다. 수학 수업 중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수업의 중심이 되는 학생으로서 적극적일 뿐만 아니라 교사의 메이트가 될 정도로 수학적 사고력과 창의력이 우수하다. 학생의 학교 생활 기록부에 선생님이 1500바이트 적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문장이 요거였습니다. 이렇게 적은 것을 학생이 알게 되고 나서 굉장히 만족스러워 했고요. 선생님 제가 정말로 열심히 수업에 참여를 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또 적어주셨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대학교 입학사정관도 이 문장을 본다면은 이 학생이 정말 자기주도성이 뛰어나고 수학적 사고력뿐만 아니라 창의력이 우수한 학생이구나 라고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학생이 전교 1등은 아니었습니다. 등급은 2등급, 3등급 정도의 학생이었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참여를 해줬죠. 근데 이것을 봤을 때는 누구나 1등급 그 이상의 아주 우수한 학생이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탐구력, 호기심을 가지고 깊게 연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호기심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호기심이 호기심으로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호기심을 가진 학생이 그 지식을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나간 그런 것들이 학교 생활 기록부에 나타내야 된다. 단순히 호기심이 많은 학생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호기심을 가지고 내가 꾸준하게 탐구를 해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기본적으로 시작은 교과 지식입니다. 수업 중에 배운 교과 지식에서 시작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서 확장을 해나가는데 이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융합입니다. 다른 교과에서 수학 시간에 배운 내용을 물리 시간에 또는 물리 시간에 배운 내용을 수학 시간에 이렇게 융합해서 확장을 해나갈 수 있고요. 또 융합이 아니더라도 시간과 공간과 대상을 바꾸면서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역사를 배운다. 우리 시대의 인공지능이 과거에는 어떠한 수준이었는가, 미래에는 어떠한 수준으로 발전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본다라든가, 또는 우리 시대에 경찰이라는 직업이 있는데 인공지능이 발달됨에 따라서 경찰이라는 직업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있을까? 또는 과거에는 경찰이라는 이런 직군이나 이런 것들이 언제부터 생겼나? 이렇게 또 시간과 이렇게 공간, 대상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교과 지식을 확장해 나가는 방법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진로 역량입니다. 이제 진로 역량하고 공동체 역량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역량에는 위에 보이듯이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입니다.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적절하게 선택해서 이수를 했는가, 그리고 체계적으로 학습했는가, 위기에 따라서 무조건 하고 내 전공하고 관련이 있어 라고 해서 1학년 1학기 때부터 그 심화된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다,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듣는 기본 전공 관련 과목들의 성취도를 우수하게 만든 다음에 융합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해서 거기에서 좋은 성취도를 얻는 것이 필요하죠.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이런 기초 교과들의 성취도부터 먼저 탄탄하게 한 다음에 이런
과목들을 선택해서 이수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요때 반드시 본인이 이 전공을 희망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이 전공과 관련된 과목은 무엇이냐, 언제 이수하면 좋겠냐, 요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 1학년 1학기 입학해서 학교 교육과정 편제표를 보고 처음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할 때 처음은 조금 그렇겠네요. 처음에는 서로 파악하는 희망 전공에 대해서 파악하는 정도로만 하고 두 번째 상담을 할 정도쯤 되면은 희망 전공 관련 과목과 이수 시기에 대해서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1학년 1학기 끝날 때쯤에 본인이 요것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야 되고 1학년 2학기 시작할 때 되면은 2, 3학년 때 선택할 과목들이 모두 정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내가 희망하는 전공과 관련 과목 이수 시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기를 바랍니다. 네,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는 성취 수준이 좋아야 한다인데 우선적으로 기본 교과 성취도가 먼저 바탕이 된 다음에 선택 과목에 대한 성취도가 좋아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어서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입니다. 진로를 탐색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흥미와 관련한 활동과 교과 수업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고 성장했는가. 보통 창의적 체험 활동에 진로 영역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학교에서 하는 모든 진로 관련 활동들을 다 참여할 필요는 없고요. 본인이 희망하는 두세 개 정도의 활동에 참여해서 깊이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수, 깊이 있는 탐구, 이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진로 역량과 관련돼서 실제로 진로 활동 그리고 동아리 활동의 특기사항에 적힌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진로 활동의 첫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주 전파 예보관에 대해 조사하고 미래의 우주를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 앱을 개발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학생이 이런 것들을 관심 있어 하고 흥미가 있다. 그래서 포부를 밝혔다.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끝났다면 좋은 기록이 아니겠죠. 포부를 밝히고 그 뒤로 계속 이 학생이 실제로 탐구를 했는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 보시면은 흥미로운 내용을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모습이 자주 관찰되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에 보면은 새로운 이론 등의 기사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소양을 기르는 자신감과 적극성을 보여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흥미에서 시작해서 친구들하고 같이 탐구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적극적으로 해나갔다라는 부분이 모두 드러나 있죠. 이렇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본인의 진로 역량을 강화시키고 나가면 되겠습니다. 흥미를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심화 탐구하여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뭐를 배우고 흥미를 갖게 되었다라고 해서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공동체 역량입니다. 협업과 소통 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 준수, 리더십입니다. 하나 내가 어떤 활동을 통해서 나의 협업 능력을 나타내고 나의 소통 능력을 나타내고 나의 나눔과 배려를 나타내고 내가 성실했다는 걸 나타낼 것인지 내가 리더십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를 3년간의 계획을 통해서 한번 미리 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협업과 소통 능력, 말 그대로 구성원들과 협력하고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돕고 함께 행동하는 모습을 내가 보여주어야 되고요. 공감하고 수용하는 태도 또한 협업 능력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공동의 과제를 수행한다. 보통 학생들이 우리 반에서 뭐 했어요? 우리 수업에서 뭐 했어요?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면접에 가서요. 근데 우리 반이 무엇을 했고 우리 학교가 무엇을 했고 수업 시간에 우리 모든 학생들이 무엇을 했다라는 것이 대학교에서 관심사는 아닙니다. 그런 공동의 과제를 수행을 할 때 학생 자신이 무엇을 했는가?
역할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늘 본인의 역할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눔과 배려, 나눔을 실천한 경험, 양보와 배려를 실천한 경험, 뭐 이런 거고, 성실성과 규칙 준수, 성실하고 책임감과 의무를 다하고 규칙을 잘 준수하고, 그다음에 리더십, 협력, 화합, 상호작용을 이끌어 나가는 능력. 단어만 들어도 무엇인지 학생들이 잘 알만한 내용인데요. 협업과 소통에 대한 경험과 노력, 나눔과 배려를 실천한 사례, 이런 것들도 한번 기록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우리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보통 학년 내 담임 선생님이 여러분들에 대한 일종의 추천서 격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고 공동체 역량이 보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2학년의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등교 첫날부터 임원에 대한 포부를 밝히며 담임을 도와주고 구부들을 잘 챙겨 1학기 반장 투표에서 많은 득표차로 당선되었다. 네, 반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득표차로 당선되었다라는 것이 이 학생의 공동체 역량을 드러내 줍니까? 여기까지 적혀 있었다면 공동체 역량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반장을 했다는 이유로 공동체 역량이 뛰어나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볼까요? 친구들의 요구와 담임의 의견이 충돌할 경우 절충안을 고안하여 제시하는 등 창의적인 사고 능력과 민주적인 리더십을 갖추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의견이 충돌할 때 절충안을 제시한다. 실제로 그 구체적인 내용들도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임원이 아니더라도 학급이나 이런 학년 전체의 활동을 주도를 하고 다른 학생의 참여를 유도하는 이런 학생이라면 충분히 리더십 그리고 공동체 역량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살펴봤는데요. 선생님의 설명이 잘 와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학문을 익히고자 하는가, 스스로 동기를 가지고 있는가, 도전과 실패를 즐기는가, 이거였는데요. 이것이 그대로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과 공동체 역량으로 드러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적응하는데 많이 힘들겠지만 학문을 익히고자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요. 스스로 남이 시키지 않아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혹시나 실패하더라도 과정입니다. 계속해서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파트 2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어려운 친구들은 다시 한번 영상을 시청해 보시고 해당 교재를 한번 꼼꼼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본인이 직접 본인의 내용을 기록해 나가면서 점검을 해 나간다면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2강 강의를 마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